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외도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가정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사건을 알게 되면 혹은 의심을 하게 되면 너무나 심한 감정의 폭풍우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와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기 전에 상대 배우자에게 묻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상담을 해줄 상담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감정이 너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결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감정이 들끓어오르는 상황에서는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주변 아무도 모르게 하시고 일단 상담사를 먼저 찾으시는 겁니다. 일단 상대 배우자에게 이 이슈를 꺼내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본인이 방어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합니다. 그러는 상대자를 보면서 여러분은 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그 상황을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상대 배우자와 또 상대 배우자의 파트너가 한 팀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나 아니면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후에 돌아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게 너무나 커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행여 그것이 나에게 어떤 루머가 돼서 내 귀에 다시 들려오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고요. 차후에 우리가 가정을 회복의 단계로 갈 때도 이 두 가지 상황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마음을 본인이 상담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해요. 내가 정말 이 결혼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나도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정리를 하고 차라리 각자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낫겠는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신중함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안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본인이 내린 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지 플랜을 다 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벌어진 사건을 주도권을 상대가 쥐고 내가 그 상대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고통 속에서 상황이 끝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종결이 지어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정이 가장 맹렬하게 들끓어오르는 이 시기에 가장 이성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믿을 만한 상담사와 이 상황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알게 돼서 맞닥뜨리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대방한테 무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한 수술을 하는 시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이 상황을 짧고 명쾌하게 끝내시기 위해서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물론 미안해하고 놀라고 하겠지만 자기가 대비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고 또 당신 때문이야 라고 자신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겪게 되는 고통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보낸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라는 것을 꼭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이 기한을 정해놓고 그 날을 D-Day로 잡아 놓으시고 그동안 상대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또 나는 나대로 상담을 받고 또 내 차후에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플랜을 다 세우시고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리시고 그 결정을 내리실 때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상대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 상대의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끌고 갔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도 하시고 준비도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D-Day에는 상대 배우자와 함께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D-Day는 가정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플랜을 세우고 플랜 A, B, C 최대한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시고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 D-Day를 준비하신 후에 이 D-Day에 상대 배우자와 결판을 짓는 날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 배우자에게 잘했고 본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내색도 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여러분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D-Day에 상대 배우자와 둘이 앉게 됐거나 아니면 상담사가 개입이 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커다란 수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에 걸렸어요. 내가 스스로 그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수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관계에 집중하면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가 없고 그리고 외도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잖아요. 그런 걸 느끼셨기 때문에 알게 되신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관찰을 해보시는 겁니다. 내가 이 관계에 집중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상대방도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징후들이 보인다거나 나에게 호의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D-Day에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 D-Day에 여러분은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나는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상대를 원망하면서 하시지 말고 최대한 상대방이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구나 라는 어떤 것들을 알고 상대 배우자가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인포메이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신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이 자리는 협의를 하는 자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는 이것을 원한다 라는 여러분의 소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꺼내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에 대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상담자분이 계시다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날 상대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스텝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건 그 D-Day까지는 여러분이 먼저 준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도 모르는 게 좋다는 거.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정말 큰 수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실 병이 들어도 그 수술을 잘 해버리고 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건강하게 평생을 잘 살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가정에 벌어진 어떠한 일들이, 그것이 외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수술을 잘 해내고 이후에 치유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정을 지키기로 했을 때 상대 배우자의 외도의 대상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